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장문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보시면 vous venez de déménager라는 단어가 나와요. déménager는 이사하다예요.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vous écrivez un email à votre ami. 물론 여기에 그냥 꾸리엘이라고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이메일이에요.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요. 왜? pour lui donner de vos nouvelles. 당신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l'inviter chez vous. 이사한 집으로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구성이 되겠죠. 여기서 가장 많이 만약에 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뒤에 어떠한 상황이 나오긴 하겠지만 소식을 전하라는 얘기는 이사 간 다음에 자기네 동네, 그다음에 주민 이런 것들에서 언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초대한 건 앞에도 우리가 외웠던 거를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자, 놀러 와. 그러면 네가 왔을 때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활동을 쓰고 주스이 수익공바비앙 사뮤제라는 말을 덧붙이면 이 앵비 때 해당되는 건 끝나요, 사실. 자,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이사를 하고 난 후 친구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집으로 초대하기 위한 메일. 이게 두 번째죠. 일과 일을 다 다루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인사말을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새로 이사한 동네의 분위기를 거기다 적어야 돼요. 이게 누벨, 소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동네의 분위기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느냐? 위치적 장점. 내가 이사한 집은 예를 들어서 공원이 아주 가까워서 아침마다 산책을 해. 몸에 좋다는 얘기죠.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웃들은 매우 친절하다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내 소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놀러, 앵비 때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놀러라는 내용을 밝히는 거죠. 이사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교통편과 관련한 부분을 언급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오면 이런 활동을 하자. 재미있을 거야. 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사를 했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상상력을 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메일을 보내는 그 친구와 내가 이사한 집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올지를 알려달라는 것. 즉 기차로 오는 경우 도착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면 내가 여기에 마중 나갈게 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앞에는 없던 첨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다른 상황으로 한번 전개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작별인사 하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먼저 안부 및 메일을 보낸 이유를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친구, 살리, 뭐 살리라고 해도 자비에라 이름을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살리, 꼬모바트. 여기까지가 안부예요. 간단하지만 반드시 편지 양식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것. 주비앙드 맹스달레. 자리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대면하지 이사를 갔다고 지시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잡았어. 덩진 누벨빌. 새로운 도시에 자리를 잡았어. 이 부분이 지금 지상했던 데메나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항이에요. 주비앙드 맹스달레 덩진 누벨빌. 자, 이제 이 동네에 대해서 묘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르깍띠에. 이 깍띠에가 동네란 뜻이에요. 구역, 동네. 동네는 트레 꺄르무,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리아 엠빡, 공원이 있어요. 프레드 쉐마, 내 집 가까이에 공원이 있어요. 알로, 그래서 주무 프로멘, 산책을 하다요. 뚫레 맞다, 매일 아침 나는 산책을 해. 혼자면 심심하니까 avec mon chien, 나의 개를 데리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해. 물론 여기서 끝나도 돼요. 주무 포맨 뚫레 맞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해. 하지만 avec mon chien을 붙이면 내용이 좀 더 다양해지고 단어 수를 늘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주민들 얘기해야 되겠죠. 레자비똥이 주민이에요. 주민들은 무조건 정띠예요. 무조건. 주민들은 친절해. 아베크무아. 주민들은 나에게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 거기를 묘사 또는 기술할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꼭 언급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Les habitants sont gentils avec moi라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 Je suis content de 무엇에 대해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Ma nouvelle vie. 나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나는 만족을 하고 있어 라는 뜻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바로 이사한 동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부분이 돼요. 이제 지상에서 언급했던 또 하나가 뭐였죠? 초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초대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일정을 물어보는 게 예의예요. 그게 바로 처음에 나오는 저거예요. Qu'est-ce que tu fais ce week-end? 너 이번 주말에 뭐하니? 편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라고 시간이 뭘 한다라는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편지니까. 그냥 예를 던진 거예요. 너 이번 주말에 뭐해? 라고 해놓고 자기가 할 얘기, 즉 초대하겠다는 얘기를 뒤에 붙여요. Tu peux venir chez moi. 내 집에 와도 돼. Si tu es libre. 네가 시간이 있다면 이라는 뜻이 si tu es libre로 해요. 너 시간이 되면 내 집에 와도 돼 라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 부분 이렇게 빈칸을 이렇게 내가 빼놨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기차를 타고 온다는 전제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Je vais venir à la gare pour te chercher. 너를 찾으러 내가 역에 갈게. Si tu me dis, 네가 나에게 l'heure de ton arrivée, ton arrivée, 너의 도착 시간이에요. 네가 나에게 너의 도착 시간을 말해주면 너를 찾으러 내가 역에 갈게 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뭐 하필만 나한테 전화해서 비즈, 이게 이제 친한 친구 사이에는 작별 인사라고 그랬죠. 여기 이렇게 써도 지금 60단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더 양을 늘리고 싶다면 어느 부분을 늘려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것들과 연관을 지면 너 시간 되면 내 집에 와도 돼.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가 요 주 부분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On va voir des films. 영화를 보거나 또는 On va manger au restaurant. 식당에서 영화를 보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어. 이게 네가 오면 할 활동들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뒤에다가 앞에 내가 몇 번 강조했던 주수이 수익공바비앙 쌈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양이 확 늘어나죠. 이렇게 되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두에 대한 작문이 돼요. 기본 틀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양을 늘리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첨가를 시키면 되냐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암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실제 작문을 할 때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엔 또 다른 작문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지시사항이 Vous êtes à Paris. 당신 파리에 있어요. Pour continuer vos études.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파리에 있어요. 현재 내가 파리에 있는 거예요. Vous écrivez un courriel à votre ami. 친구한테 메일을 보내요. 뭐 하기 위해서? Racontez votre vie actuelle. 당신의 현재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던 그 누벨, 내 소식을 전하는 거와 여기까지는 거의 같아요. 다만 상황이 하나는 이사를 갔던 거고 지금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에뛰드와 관련해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에뛰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도 가능해요. 그런데 아행에서는 사실 이 스타주, 연수란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몰라서 내가 얘기는 해요. 연수란 뜻이에요. Vous expliquez ce que vous faites.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뛰드, 공부와 visit, 방문. 내가 파리에 있으면서 지금 공부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유명한 뭐 루브르든 아니면 에펠탑이든 방문을 했을 거라고요. 방문했던 곳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거죠. 이때 유의할 사항은 뭐냐면 내가 어디를 방문했다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문한 장소에 대한 나의 느낌, 그걸 앵프레시옹이라고 해요. 인상, 느낌. 이거를 뒤에 덧붙여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보여요. 이런 하나를 기술을 하면 그거에 대한 덧붙이는 내용을 갖다 뒤에다 써야 되는 이게 딱 논리 체계가 잡히면 배두 가서 장문할 때 논리성에 있어서 훨씬 더 체계가 잡혀요. 그러니까 항상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가 어딜 갔다? 근데 거기에서 어땠다라는 부분을 붙이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구체적으로 핵심, 여러분들이 장문을 해 나가는 핵심 사항은 이래요. 먼저 친구에게 보내는 메일이니까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써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회화를 배우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발음, 문법이 어떻고 이런 공부에 관한 내용들, 선생님 그리고 같은 학급 친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죠. 1번과 2번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어요. 여기서 갈라지는 건 이거예요. 주말에 하는 여가 활동. 이 주말에 하는 여가 활동이 앞에 나왔던 visit,에 해당이 돼요. 요게 여기까지가 에뛰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끝맺은 말 쪽에 갔을 때 파리에 지금 공부를 하고 해서 계속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별 인사할 때 일반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야,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와 라는 말을 할 거예요. 내가 계속 파리에 있으니까. 그거를 마지막 작별 인사 바로 앞에 쓰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안부 및 메일을 보내는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맨 오른쪽에다가 글을 쓰는 장소가 파리고 그 다음에 날짜와 달을 써요. 글을 쓰는 날짜와 달을 쓰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해요. 안부 해야 되겠죠. 살리 인사말 던지고 Comment vas-tu? Moi, je vais bien. 너 어떻게 지내? 나는 잘 지내. 그냥 Comment vas-tu?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moi, je vais bien 쓰면 하나, 둘, 셋, 넷, 네 단어가 추가가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여기서 틀릴 게 없어요. Comment vas-tu? Moi, je vais très bien. 틀릴 게 없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단어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Ça fait déjà 2 mois. 벌써 2달이 되었어. Je suis venu en France. 내가 프랑스에 온 지 벌써 2달이 되었어.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지상의 Vous êtes à 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내가 프랑스에 온 지 벌써 2달이 되었어 라고 얘기했죠. 이제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수업의 난이도, 선생님 그리고 학우들 관계 이게 하나, 그 다음에 visit, 방문했던 내용들 이게 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학업에 대해서 얘기해요. J'ai trouvé un petit studio dans Paris. 파리 시내에 작은 스튜디오를 구했어요.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 집에 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 J'ai des cours 4 jours par semaine. 일주일에 4일 수업이 있어요. 이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죠. Les cours sont très difficiles pour moi. 수업은 나에게 매우 어려워요. 일단 초보니까. 하지만 heureusement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다행히도란 뜻이에요. 다행히도
mes professeurs, 선생님들과 camarades, 학급 친구들은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묘사나 기술할 때 무조건 친절하다가 들어가면 돼요. sont très gentils avec moi. 선생님들과 학급 친구들이 나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해줘. 이렇게 되면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 언급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한다. 수업의 난이도가 어떻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학우들과의 관계까지. 여기까지가 수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방문을 했던 내용을 써야 돼요. J'ai visité le musée du Louvre. 루브르 미술관을 방문했어. 언제? La semaine dernière. 지난주. La semaine dernière예요. 지난주에 루브르 미술관을 방문했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어딘가를 방문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쓰라고. 뭐라고 썼어요? Il y avait beaucoup de tableaux célèbres. 따블로가 그림이에요. 셀레브르가 유명한. 즉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유명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고 나서의 나의 느낌이에요. 됐죠? 그 다음 demain, 내일은 je vais aller à la Tour Eiffel avec mes amis. 친구들과 에펠탑을 갈 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리에 있다라고 설정이 됐을 때 방문 장소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여기다가 붙이는 게 좋아요. 아행에서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제가 두 개로 나뉘어요. 즉 복합과거죠. 나는 방문했다. 그리고 여기는 근접 미래죠.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에서 하나는 시제가 과거고 하나는 미래예요. 그래서 아행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기초적인 문법상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적용을 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우면 문법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복합과거와 근접 미래를 써서 과거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에 있을 일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행에서 이렇게 쓰면 이건 점수 무지하게 높아요. 근데 이게 아두를 염두에 두고 어차피 계속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자, 이제 앞으로의 체류 일정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보면 주베라 했을 때 역시 근접미래예요. 아, 파리. 나는 파리에 머무를 거야. 언제까지? jusqu'à가 언제까지예요. jusqu'à l'année prochaine. 내년까지 나는 파리에 있을 거야. 이제 거의 맺은 말로 가야 되니까 내년까지 있을 거니까 너 시간 되면 한번 와. 라는 부분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줘야 돼요. Alors, tu peux venir me voir. 나를 보러 와도 돼. 이 부분이죠. 그리고 역시 또 on va bien s'amuser. 우리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문장을 맨 끝에 붙였어요. 그러면 비스, 친한 친구에게 하는 작별인사, 안녕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면 돼요. 자, 지금 봤던 이 구성들이 실제로 여기서 지금 두 개 봤던 내용들은 다 뭐예요?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어느 장소에 가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같으면 그 동네의 위치적 장점과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언급해야 되고요. 어떤 목적으로 공부 목적으로 그게 어학연수든 자기 혼자의 어떤 이유 때문에 공부 목적으로 가 있는 경우에 소식을 전할 때는 수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 이게 바로 누벨 소식을 전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앞에 봤던 거와 바로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봤던 이 내용들을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큰 틀을 다 외워두면 내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세세한 몇 개의 항목, 어휘들만 바뀔 뿐이지 커다란 틀들은 전혀 바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골격, 뼈대를 일단 튼튼히 해야지 살을 붙이는 건 능력에 따라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단어를 넘길 수 있는 뼈대가 될 수 있는 표현이나 어휘들을 지금 우리가 봤던 여기에서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큰 틀을 적어놓고 지시사항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면 작문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전제 조건은 뭐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어는 표현, 자주 쓰이는 표현이나 어휘를 암기하지 않고는 자연스럽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한 25년, 30년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구술이 됐든 작물이 됐든 쓰면서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서 내가 내는 소리를 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개 신체가 동시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암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하기에는 힘들지만 한번 하고 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꼭 이 방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Au revoir et à la prochaine.